제가 딸 서현이한테서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도윤이가 맛있는 한정식집 예약했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벌써 5년째인데 가족들이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강남 쪽 신라 호텔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고 갈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혼 40년 동안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남편 박 선생은 워낙 검소한 분이었으니까요. 결국 딸이 예전에 사준 검은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봐줄만 하더라고요.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거든요. 서현이가 도착했을 때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게 꾸미셨네요. 도윤이가 보면 또 엄마 자랑할 거예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위 도윤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서현이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짜증을 낸 적이 없거든요. 도윤이는 요즘 회사 일이 어떠니? 외국계 회사라니까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승진도 했고 요즘은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얼굴에 정장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 언제 봐도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도윤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늘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한 상에 10만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런 비싼 곳까지 와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뭘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뵙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원래도 예의 바른 사람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도윤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건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그때 서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보험 같은 거 들어두셨어요?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 말이에요. 보험?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니? 아, 제 친구 엄마가 최근에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따라 건강 이야기,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뭔가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메뉴판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정말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 왜 이렇게 비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저에게 젓가락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나물이 정말 유명해요. 특히 도라지 무침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고마워.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저는 도라지 무침을 집어 들려다가 문득 멈춤했습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이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급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음식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분이 왜 일어나시지? 마음속으로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손에는 하얀 냅킨을 들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냅킨을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냅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냅킨을 떨어뜨린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상 냅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분이 제 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한 게 반찬을 사위랑 바꾸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반찬을 바꾸라니요. 대체 왜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농담이나 장난기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매우 진지하고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서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냅킨을 주고 가셨어.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반찬을 바꾸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도윤이가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시작할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런 표정으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교직에 있을 때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음식이 식기 전에 드셔야죠. 아, 그래.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도윤아, 미안한데 도라지 무침 좀 나눠 먹을까? 내가 가져온 김치도 맛있으니까 서로 바꿔서 먹어보자. 네, 좋아요, 어머니. 도윤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걸 포착했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단순히 반찬을 바꿔 먹자는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슬그머니 도윤이의 앞에 있던 도라지 무침을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으려던 김치를 도윤이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젓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왜 한숨을 쉬는 걸까요? 반찬 하나 바꿔 먹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저는 슬쩍 옆 테이블에 그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반찬을 바꾸고 나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김치를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네요. 역시 집에서 만든 게 최고죠. 그런데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자연스러운 도윤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도라지 무침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도윤이의 행동이 신경 쓰였거든요. 서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다. 엄마도 맛있게 드세요. 응, 정말 맛있구나. 저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도윤이를 관찰했습니다. 도윤이는 김치를 한 번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김치를 안 드시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나요? 제가 물어보자 도윤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 대답도 어색했어요. 평소에 도윤이라면 그냥 맛있게 먹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슬쩍 옆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눈빛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잠깐 받고 올게요.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수상해 보이는 걸까요? 어머니, 도윤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서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몸 관리 잘하라고 해라. 네, 그럴게요. 도윤이가 나간 사이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반찬을 바꾸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한 눈빛 말이에요.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도윤이가 저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위잖아요. 그것도 1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나간 지 벌써 10분이 넘었거든요. 보통 회사 전화라면 금방 끝날 텐데요. 서현아, 도윤이가 언제 돌아오나? 전화가 좀 길다. 아, 그러게요. 제가 한번 가서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는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괜히 도윤이한테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혹시 도윤이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건 아닐까요? 반찬을 바꾼 후에 뭔가 계획이 틀어져서 말이에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또 걸어오시는 거예요. 또 뭔 일이실까요? 서연이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밖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긴급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모르는 분을 따라 나가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서현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화장실 다녀오는 김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금방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뒤돌아보니 식당 안에서 서현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저는 그 할아버지와 마주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실례가 될까봐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윤명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은퇴한 형사입니다. 형사요. 네,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인가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급작스러운 사망 사건들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모두 보험금이 관련되어 있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직원들의 가족이라는 점이에요. 외국계 제약회사요. 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모두 비슷합니다. 심장마비나 알레르기 쇼크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따님 남편분을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도윤이를요. 네, 최도윤 씨의 첫 번째 장모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역시 심장마비였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의 첫 장모님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도 보험금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보험을 들으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따라온 겁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식사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머릿속으로 아까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건강 이야기, 보험 이야기, 그리고 반찬을 바꾼 후 도윤이의 이상한 반응들. 혹시 반찬에 뭔가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을 음식에 타는 방법이거든요. 흔적도 남지 않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따님 남편분이 어디 계신가요? 회사 전화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아마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반찬을 바꾼 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절대로 집에 혼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혼자 있지 마시고요. 저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뜻인가요? 혹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드시려던 음식이나 집에 있는 약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약들이요? 수면제나 감기약 같은 것들이요. 특히 최근에 새로 생긴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서연이가 가져다 준 수면 유도제가 있었거든요.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도윤이가 추천했다고 했었어요. 혹시 그 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약들을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집에 가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윤명호 씨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명함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따님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이는 이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이 좀 멀었나 봐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응, 바람도 좀 쐬고 왔어. 엄마, 전화는 잘 끝났어요. 서현이가 도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 업무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대답할 때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도윤이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웃는 방식도 어색하고 말하는 톤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죠?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좋았어요. 그래,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호 씨가 해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게 되니까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먼저 생각난 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집에 왔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이래?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지 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요구한대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주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야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왜 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했을까요? 제가 보험을 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현이가 이상한 약을 가져왔었어요. 엄마, 요즘 잠 잘 오세요?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도윤이가 이 수면 유도제가 좋다고 추천하더라고요. 한 알씩만 드시면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었죠. 사위가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수상했습니다. 제가 잠 못 잔다고 언제 이야기했었나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그 약을 꺼내봤습니다.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약국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보통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면 약국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 전쯤에 도윤이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의료비가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혹시 의료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좋은 상품이 있어서요. 그때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렇게 보험을 권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보험금 수익자를 누구로 하겠냐고 물었던 일이었어요. 만약 보험을 드신다면 수익자는 서연이로 하시면 되겠죠. 당연하지.
딸 말고 누구를 하겠니? 그때 도윤이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지는 걸 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의심스러운 수면제, 지나친 보험 가입 권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까지. 건강 상태를 계속 묻던 것, 반찬을 바꾼 후에 이상한 반응, 갑자기 사라진 20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윤명호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도윤이었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나도 좋았어. 그런데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괜찮아,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은 없으시죠? 도윤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주 건강해. 아, 그러시구나. 그럼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제 건강 상태를 그렇게 확인하려고 할까요?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그렇게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8시에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윤명호 씨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집에 있는 약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약통들을 하나씩 꺼내 봤습니다. 평소에 먹던 혈압약,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그리고 서연이가 가져다 준 수면제까지. 수면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포장이 조금 뜯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요? 그때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 봉투 하나가 구겨져서 들어있었거든요. 펼쳐보니 외국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약품명인 것 같았는데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평소에 이런 약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윤명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약 봉투를 발견했어요. 어떤 약 봉투인가요? 외국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소에 먹던 약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그 약 봉투를 가지고 경찰서로 와주세요. 경찰서요. 네,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약 봉투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 의심스러운 약 봉투를 꽁꽁 싸서 들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윤명호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그 약 봉투 좀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약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윤명호 씨가 약 봉투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항히스타민제네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보다 농도가 훨씬 높아 보입니다. 항히스타민제요. 네, 알레르기 치료에 쓰는 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럼 이 약이 네, 아마도 수면제에 섞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지금 당장 이 약을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급한 사건이니까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서연이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이 제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일단 다른 핑계를 대고 며칠 피해 계세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도윤 씨에 대해서요. 뭔가요? 작년에 조사했던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역시 60대 여성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또요. 네, 그분도 최도윤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회사 상사의 어머니였죠. 그럼 도윤이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모두 보험금이 목적이었고 사망 원인도 같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잡지 못했나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이번처럼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르신이 그 약 봉투를 발견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도윤이를 체포하나요? 증거가 확실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걱정되었거든요.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 일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윤명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진지하게 들렸어요. 어르신,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항히스타민 농도가 일반 약물의 10배가 넘었어요. 이 정도면 치사량에 가깝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네요.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서연이한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오늘 오후에 체포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현아,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야. 지금 나올 수 있니? 네, 그럼 집으로 갈게요. 아니야, 밖에서 만나자. 커피숍에서 말이야. 1시간 후 커피숍에서 서현이를 만났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서현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너한테는 큰 충격일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에 대한 이야기야. 도윤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윤명호 씨 이야기, 약 봉투를 발견한 일,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서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도윤이가 그런 일을 아직 믿기지 않겠지만 증거가 있어. 경찰에서 확인했거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도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서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서현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도윤이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명호 씨였어요. 어르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곧 최도윤 씨를 체포할 예정이에요. 알겠어요. 따님께는 말씀드렸나요?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럼 잠시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못 믿겠어요. 도윤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서현아, 지금은 위험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싫어요. 제 남편인데 제가 물어봐야죠. 서현이가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쫓아 나갔지만 이미 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2시간 후 윤명호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는데요. 증거를 보여주니까 점점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인정했나요? 네,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어르신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들까지 모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그런데 따님이 경찰서에 오셨더라고요. 서연이가요. 네, 지금 남편과 면회하고 있어요.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1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조사가 끝나면 어르신도 한번 와주세요. 최종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 갔을 때 서현이를 만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서현아, 엄마. 서현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어요. 도윤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10년 동안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았다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윤명호 씨가 저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은 그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다니. 가족을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한 적도 없고 그냥 이용만 했다는 뜻이에요. 서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거였어요. 어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예요.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도 고통스러운데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서현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말이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안으로 들였어요. 아니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현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딸은 자꾸 자책하고 있었고 저 역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서 경로당 앞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보험 사기 예방 강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강연장에는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끔찍한 일을 당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사위가 저를 해치려 했던 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 그리고 다행히 윤명호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자 씨, 가족을 의심하고 살아야 한다니 너무 슬프지 않아요? 물론 슬픈 일이죠.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건강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도 요즘 의료보험 들라고 하는데 혹시 의심해 봐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약을 갑자기 가져다 준다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강연을 마치고 나니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고마워하셨어요. 정자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연장을 나오면서 윤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가끔 안부를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어르신,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다음 주에 송파구 경로당에서도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즘도 연락하시나요?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이혼 수속도 진행 중이고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따님도 강한 분이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정말 예뻤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남편과 함께 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덕분이에요. 박순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이분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나 자신도 소중하고 새로운 인연들도 가족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서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잘 끝났어요. 응, 정말 보람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많이 걱정했어.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소홀했죠.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도 돼. 엄마도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엄마도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어.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더라. 이번 주말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았던 분노감.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경로당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때로는 아프지만 그 이후에 오는 자유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일. 봄바람이 창문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